안녕하세요. 예,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늘도 팔리는 컨텐츠를 위해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많은 마케터님들의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제를 한 개 가져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여기 지금 잘 적혀 있죠. 너무 잘 팔렸는데 2달 만에 판매가 중지가 돼서 너무 잘 팔려서 전설의 쌀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웹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은 소위 말해서 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사연 제목은 좀 안타까운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는 이제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짜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얘기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계신 대표님을 만나게 됐었고요. 이 대표님이 원래는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사업들, 원래 사업가들은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쌀을 좀 판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쌀, 쌀 맨날 드시죠? 쌀 뭐 소비량이 뭐 느니 주니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쌀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상업적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항상 일정 이상의 트래픽이 존재를 하죠. 왜냐면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쌀 시장이 재밌는 건 뭐냐면 경쟁이 굉장히 약해요. 뭐야? 쌀 검색만 해도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컨텐츠 경쟁이 굉장히 약한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 쌀이라고 하는 제품의 특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쌀이라고 하는 특성은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일단 생산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에요. 농업법인만 쌀을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생산자에 의해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쌀 장사하고 싶은데 쌀 떼어서 팔 수 있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팔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딪혀보면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고요. 이 진입장벽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산자도 적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 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요즘 컨텐츠, 제가 살아있는 컨텐츠 시대가 열렸다. 이제 컨텐츠의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쌀 상세 페이지는요, 여전히 2010년 어디쯤에 머물러져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쌀을 딱 검색해 본 다음에 아무 상세 페이지나 다 눌러보세요. 물론 요즘 언어로 잘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님표 2000쌀이라고 하는 쌀이 있어요. 그런 게 보면 이제 46,790원에 팔고 있는데, 자, 임금님표 2000쌀, 잘 아시죠? 2개 이상 구매 시 뭐 길이 500g 증정한다. 해춘미 인천쌀 뭐 이렇게 나오고요. 2000에서 10kg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 뭐 쌀짓기, 불리기, 신선하게 보관하는 팁, 주문 전 꼭 읽어주세요. 고객센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상세 페이지 끝이에요. 음? 이게 끝입니다. 대부분 이래요. 왜? 왜 그럴까? 왜 상세 페이지가 다 이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세 페이지가, 좀 괜찮고, 이야기 스토리가 괜찮으면, 더 잘 팔릴 텐데, 왜 노력을 안 할까? 혹은 왜 상세 페이지의 비중이 약할까? 사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일단,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판매자만 판매가 가능하고 또 이 쌀이라는 게요 지역적 특성이 되게 명확합니다. 이천쌀 유명해 임금님쌀 이런 것처럼 김포쌀 이런 것처럼 대대 역사로 이어진 브랜드명 혹은 지자체들이 열심히 홍보하죠. 막 담양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그중에 몇 개 살아남은 이천쌀 같은 지역 브랜드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품종이 되게 명확합니다. 고시익갈이라든가 신동진이라든가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처럼
이 품종은 비싸. 그 외 품종은 모르겠어. 이것처럼 사람들의 선호도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가격 경쟁이 벌어져요. 신동진 쌀이야. 근데 내가 컨텐츠를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기도 신동진 쌀이고 여기도 신동진 쌀인데 결국은 똑같아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김포에서 이제 쌀을 만들고 있는데 이천 쌀하고 싸워요. 나도 신동진이고 김포 신동진과 이천 신동진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천이 웬만하면 이기겠죠. 왜냐면 임금님표라고 하는 엄청난 스토리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판매자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쌀은 그리고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마진이 2% 정도 됩니다. 여러분 2%의 마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투자할 수도 없고 광고에 투자할 수도 없고 광고는 오직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격 경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2% 내에서 누가 더 싸게 파느냐 혹은 누가 정미소와 더 가까운가. 즉 정미소가 직거래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즉 물량 위주의 시장이 바로 이 쌀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쌀 시장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천쌀처럼 지역 브랜드거나 신동진처럼 품종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은 호남미가 있어요. 호남미는 뭐 이 쌀 저 쌀 섞어가지고 막 하는 건데 일단 싸겠죠. 싼데 이런 경우 보통 하는 게 신선함을 보통 강조합니다. 신선함이라고 하면은 도정한 지 며칠 안 지났어요. 뭐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가격 경쟁합니다. 지역 브랜드들은 뭐 49,000원이 아까 전에 가격이었다면 49,800원, 49,500원, 49,300원, 48,900원 낙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후기가 좀 더 많은 49,200원짜리 사던가 여기에서 막 6만원짜리 나오면 안 팔립니다. 다만 혼합 저가 신선함도 마찬가지겠죠. 혼합미이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보증을 할 수는 없지만 도정을 좀 빠르게 했다, 신선하다라는 것과 29,700원, 뭐 29,300원 뭐 이렇게 또 가격 경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쌀의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이 시장에 여기 계신 분이 끼어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후발주자예요. 여러분, 후발주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미 누군가 팔고 있잖아요. 내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불리하죠. 자, 마케팅 불변의 법칙 혹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책을 역사적인 고전이죠. 마케팅 책에 알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행주자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우위에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쌀을 제일 처음 판 사람이 우위에 가진다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는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리할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일단 가격을 낮추기 힘듭니다. 내가 후발로 끼어들었을 때 난 좀 싸게 박리담회로 딱 해가지고 시장에 빡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싸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은 틀렸어요. 왜? 그러면 선행주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라? 28,900원에 내가 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한 28,000원 왜 마진 2%밖에 안 되니까 얼마 못 내려요. 28,000원에 내 남기는 거 없이 그냥 쫙 플랫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27,500원 나 500원 적자 봐도 괜찮아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즉 가격 후발주자들은 보통 가격에 대한 연동성이 별로 없거나 혹은 버틸 수 없어요. 혹은 더 싼 놈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후발주자가 높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후기 당연히 적죠. 후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를 염두에 두신 분은 후기 개수에 따라서 일정한 후기가 안 채워지면 매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즉 바이럴이고 뭐건 간에 바이럴 개수도 적을 거고 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거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리한데 그럴 경우에는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컨텐츠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잘 팔릴까요? 자, 이러면요. 그리고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큰 시장, 마진폭도 너무 적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난국을 후발주자가 빠르게 돌파하는 방법이 바로 상품 기획입니다. 상품 기획이 뭐냐? 상품 자체에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서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들만의 가격 경쟁을 좀
벗어나는 것, 혹은 같은 광고를 하더라도 한 번의 클릭에 여긴 색다른데 하고 난 좀 더 져봐야겠어 라고 하는 클릭을 이끌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 자, 이것이 상품기획인데, 자, 상품기획 그러면은 뭐 쌀을 다시 재배를 하고 1년을 기다려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라는 것이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제품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들은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갤럭시 이런 핸드폰을 써요. 갤럭시 핸드폰을 쓰면은 사실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어서 차별화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 큰 기업 L사도 핸드폰 사업을 접었다시피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쉽지 않을 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좀 말이 길었는데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바로 컨셉을 바꾸는 거예요. 컨셉을 바꾼다. 이 컨셉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전문 브랜드가 돼요. 그러니까 쌀이 있어요. 나 특히 이 업체는 호남미를 쓸 예정이었어요. 똑같은 호남미인데 이 호남미인데 뭐 메뚜기 쌀이라고 붙이건 아니면은 인절미 쌀이라고 붙이건 달콤한 쌀이라고 붙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분화된 이름을 가지면 전문 브랜드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호남미예요. 이 호남미는 아까 전에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보면은 일단 가격이 싸야 되고 또 신선함이 그나마 포인트였어요. 이런 브랜드 쌀에 비해서. 즉 신동지 쌀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신동지 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잖아. 근데 좀 호남미인데 맛도 괜찮고 또 신선해. 가격도 괜찮아. 도정한 지 얼마 안 됐어. 이걸로 이제 저가쌀이라고 표현할까 호남미가 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세분화하는 거죠. 어떻게 세분화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세분화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세분화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쌀을 도정한 것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봄에 만든 쌀, 여름에 만든 쌀, 가을에 도정한 쌀, 겨울에 도정한 쌀. 그래서 4계절 동안 항상 신선한 쌀라고 해서 이제 여름나루 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붙였죠. 당시에 이거 시나리오 파일인데 임금님도 못 먹던 여름 갓 도정한 햇살 이렇게 했어요. 임금님도 못 먹던이란 단어에서 뭘 견제하는지 느껴지죠. 물론 가격대나 품종하고 비교일 바는 아니지만 임금님표를 약간 인식을 이용을 했었고 여름나루 쌀 이거는 뭐냐면 여름에 갓 도정한 쌀이고요. 가을이 되면은 패키지 바꾸세요. 가을나루 쌀, 겨울이 되면 겨울나루 쌀, 봄이 되면 봄나루 쌀 이렇게 되면 저는 호남미 중에서는 얘가 가장 신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후발주자의 약점을 이제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상품기획 팁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돈 아끼려고 혹은 이미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눴어. 그러면 내가 상세 페이지에만 우리는 4계절 나눠서 봄에도 조정하고 여름에도 도정하고 가을에 도정하고 겨울에 도정해서 4개월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메뚜기쌀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상품 계획을 할 때는 패키지의 그 컨셉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패키지에 우리가 겨울에 도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패키지 사진이거든요. 겨울 나룻살 그리고 조선 왕조 519년 동안 임금님이 먹을 가장 좋은 쌀이 도착하던 마포나루 그곳에서 일한 뱃사공일이 임금님보다 먼저 몰래 훔쳐먹었던 쌀을 나룻쌀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먹던 그의 가장 좋은 햇살 그리고 겨울에 갓 도정한 겨울 햇살을 우리는 겨울 나룻살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서 패키지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패키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그래 난 겨울날 쌀을 산 거네 라고 인식이 되겠죠. 즉 마케팅 도구로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면 경쟁업체가 보통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겨울나루 쌀을 겨울나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필했어. 4계절 막 도정했다고 해서 저거 컨셉 좋은 것 같아. 나도 4계절 해놓고 얘가
경쟁업체가 만약 겨울나루 쌀을 출시해버려요. 그럼 나는 뭐가 된다? 닭 쫓던 개꼴이 나는 거예요. 오, 큰일 났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히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도 신경 써야 돼요. 저도 옛날에 패키지를 안 받고 컨셉만 했다가 아주 쓴맛을 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후로는 내가 어떤 컨셉을 딱 제시를 한다, 혹은 내가 어떤 컨셉을 고객한테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패키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이 패키지 비용은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허권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치를 더 해놨죠. 장치를 뭐 했을까? 어쨌든 패키지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좀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쫙 뭐 붙여놨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막 보인다. 너무 빽빽해서 안 보이죠? 여기 뭐가 있냐면 겨울나루에 1100명의 농부들이 래가지고 1000명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뭐냐, 겨울나루 쌀을 만든 이 호남미잖아요. 호남미. 호남미인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농부들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걸 어필하거나, 혹은 이야,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 1100명의 농부들의 이름이 그 패키지 큰 포대에 쫙 깔려 있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휴리스트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 소비의 심리학에서 보면은 한 명을 보여준 것보다 10명을 보여준 게 낫고, 10명을 보여준 것보다 100명을 보여주는 게 낫고, 100명을 보여주는 것보다 1100명의 농부의 이름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예, 이거를 또 컨텐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받을 때 감동이 막 나겠죠. 1000명의 이름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이건 상세 페이지잖아요. 예, 상세 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겠죠. 우리가 여름나루쌀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컨텐츠를 제작할 때 여름이었, 2016년 6월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름나루쌀이라고 해놓고, 그냥 임금님이 먹기 전에 훔쳐먹던 나루쌀. 이거는 김해 뒷고기라고 있는데, 그 뒷고기의 이야기에서 약간 차용을 했습니다. 뒷고기 하면 이제 도축자들이 몰래 먹던 고기 뭐 이래가지고 되게 혹하게 하는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여름나루 쌀이라고 해놓고 임금님도 못 먹던, 몰래 훔쳐먹던 쌀이다 뭐 이런, 갓도정했다 뭐 이런 건데, 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뭐냐면 그냥 여름나루 쌀이에요 해놓고 그냥 그림만 딱 그려놓고 벼만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여름나루다 이러고 믿을까요?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럴 때 콘텐츠 하는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여주면 더 믿을 것이다. 자, 그러면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나루를 보여줘야겠죠. 여름 나루. 임금님도 못 먹던 나루. 나루가 뭔지 아시죠? 배가 되던 약간 일종의 뭐 마포나루 뭐 이런 것처럼 배가 와가지고 물건을 싣고 나르던 곳을 나루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루라고 했으니까 나루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여줘야죠. 보이시나요? 이거 어떤 할아버님이 이렇게 막 노를 젓고, 이거 예, 저희가 찍은 사진이죠. 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었는데, 어디냐?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광고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를 섭외하는데 든 비용은 빵원이었어요, 빵원.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연천의 나루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광지를 보거나 이러면은 이 각 지자체들이 특히 작은 마을일 경우에, 경기도 연천은 저 멀리 있죠. 저기 막 휴전선 근처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마을인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테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나룻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한 전국에 3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부딪혀 봐야겠죠. 거기 혹시 나룻배 이용할 수 있어요? 하니까 이 나룻배를 이용하는 분이 1년에 처음 나타났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마을 이장님이세요. 여기 이분이. 야, 아주 멋있죠. 마을 이장님. 마을 이장님입니다, 이분. 예, 이장님이 손수 적극적으로 아이고, 오세요. 상업종 사용. 좋아요. 오세요.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복장이나 여기 있는 쌀가마니는 준비해 갑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예. 찍으면 됩니다. 이미 나룻배가 있잖아. 저도 한번 막 지어봤고, 이거 제 뒷모습에 막 지어봤죠. 그래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착착착 찍어요. 참고로 아까 전에 이분이 있는데, 이분 얼굴하고 이분이 좀 다르죠. 이분은 누구냐면 같이 갔었던
그 업체의 스태프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업체 관계자인데, 일단, 이분을 찍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순박한 게 너무 멋있어서 이분이 갑자기 현장에서 예, 메인 모델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리고, 어, 업체 관계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끈끈한 이제 직원이었기 때문에, 태다할 일이 없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맘 놓고 쓸 수도 있는 아주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옷이나 이렇게 막, 어떻게 이제 머슴 옷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거나 이 쌀가문이나 이 갓은 어디에서 구했느냐? 예, 여러분 다 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제작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이제, 여기는 각땡탈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무대 의상이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거 빌려줍니다. 이 쌀가마니가 당시에 10만 원 정도 빌렸고요. 이 머스못은 한 8만 원인데, 비싸다? 아니죠. 한 번 입고 사진 영원히 남잖아요. 이걸 입고 찍는 것과 아닌 건 정말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없으면 빌려라.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첫인상은 대처 불가능한 사진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임팩트가 강렬해야지만 광고랑 똑같거든요. 스마트톤도 똑같고 상세 페이지도 첫인상은 무조건 강렬해야 돼요. 근데 그 강렬하다는 게 잘생길 수도 있겠죠. 막 현빈 같은 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엄청 잘생기겠죠. 아니면 엄청 예쁠 수도 있어요. 엄청 섹시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처 불가능해야 돼요. 뭐냐? 쌀 사진 중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쌀 사진 중에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대부분은 아까 전처럼 그냥 봉투 한 개만 덩 놔두고 끝나는데, 아니면 뭐 논밭이 촥 지금 배경처럼 논밭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끝나는데, 자, 이 사진을 왜 찍었냐? 임팩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는 사진이 되죠. 네. 그래서 하실 때는 대처 불가능한 사진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좀 내려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뭐냐? 한번 요약해 주셔야 돼요. 자, 이쯤에서 우리 이 여름나루 쌀이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쭉 훑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보시죠. 여름나루 쌀이고요. 여름나루 쌀이고, 이제 임금님도 못 먹던 갓 도정한 햅쌀, 뭐, 그리고 구구절절한 내용의 여름나루 쌀이란 지난 조선왕조 519년 동안 임금님이 먹을 가장 좋은 쌀이 도착하던 마포나루에 도착한 햅쌀을 뱃사람들이 몰래 훔쳐 먹었는데, 그 쌀을 나루쌀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님도 못 먹던 임금님 표를 겨냥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임금님 표라고 하면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햇살을 여름나루 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임팩트 괜찮죠? 자,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의 가장 기본 원칙 한번. 이 상세 페이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건데 일단 요약해서 너에게 보여줄게. 100% 국내산, 100% 여름 도정쌀, 100% 환불 보장, 100%, 0% 수입쌀, 0% 불순물 도전, 0% 묵은쌀. 묵은쌀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정 판매 실시라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시안이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는 준비 중인데 나중에 패키지가 딱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합니다. 일반 호남미랑 여름나루쌀을 비교를 해요. 자, 얘도 호남미예요. 근데 비교를 하는 이유보다 굳이 비교를 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고객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님도 먹었던 여름 도정 햅쌀 여름날 어떤 분에게 꼭 필요할까요? 뭐 한 번을 먹어도 갇힌 쌀밥을 먹고 싶은 분, 밥맛 잘 안 먹는 아이가 걱정이신 분, 100% 국내 쌀을 드시고 싶은 분, 예전에 밥이나 이물질이나 이빨 다치셨던 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할까? 이건 뭐냐? 이거는 공감대예요. 이렇지 않은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한 쌀을 드시고 싶으신 분 다 그러고 싶잖아요. 공감을 어필하면서 이걸 봐봐. 여기에 너의 해답이 있어. 자, 마포나루 뱃사고기 말하는 가장 맛있는 쌀은 뭐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 10에서 11분 도정 15일 이내. 그 다음에 여름나루 밥맛이 특별한 7가지 이유는 뭐 도정한 지 얼마 안 돼 수분 함량이 14에서 16%인 쌀. 한 줌 지었을 때 묵직한 쌀. 무결점 필터, 불순물 0.0001%까지 골라낸 기술, 밥을 짓자마자 느껴지는 향기로운 밥 향기, 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마미라이스, 그리고 ISO 9091 뭐 이런 인증에 대한 최고의 도정시설, 1000명의 농부들이 100% 국산쌀. 아까 전 패키지에 1100명이 쫙 깔려 있었던 거는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작은 벽지가 여름나루살이 되기까지는 1000명의 농부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밥맛 없으면 100% 환불 보장도 딱 붙여놨어요. 100% 신뢰만이 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사는 게 생각보다 고민됐던 이유는 뭘까? 많게는 1년까지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솔직한 어린이 입맛으로 알아보는 블라인드 테스트. 자,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막 먹어보고 이제 약간 어린이도 나오고 해서 임금님도 못 먹던 여름 갓 도정한 햅쌀 한정 판매 실시. 그 다음에 여름날부터 좀 더 좋은 쌀을 살고 싶으면 신동지 쌀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가세요 하고 상세 페이지가 끝납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이 상세 페이지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상세 페이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도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미리 500g 등정 2000쌀. 2000쌀은 뭐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잘 팔리겠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과 아까 전 지금 방금 보여줬던 시안의 느낌 어떠세요? 너무 다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보실 때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왜 매력적일까? 왜 괜찮아 보일까? 그거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대처부가한 사진이 있었다. 컨셉이었죠. 컨셉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은데 호남인데도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정리를 하죠. 100% 국내쌀. 그리고 그 배경에 누가 나오냐? 아기가 나와요. 아이는 3B라고 하잖아요. 비스트, 뷰티, 베이비. 이거는 광고의 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뭐냐면 무조건 시선을 강탈한다. 그래서 애기들이 나와.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마케터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 방금 전에 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상세 페이지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분 함량이 14에서 16%, 도정은 10도에서 11도가 가장 좋은 쌀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미소 가서 물어봤겠죠. 예. 정미소가 즉 현장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떤 쌀이 좋은 쌀이에요? 이 수분 함량이라는 게 있구나. 이 수분 함량 몇 퍼센트가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물론 조바심이 나실 거예요.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이겁니다. 어떤 디자이너나 기획자에다 두고 너 하루에 상세 몇 개 만들 수 있어? 일주일에 상세 몇 개 만들 수 있어? 상세 3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1개 만들어야지. 못 만듭니다. 이 상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알아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야 돼요. 안만큼 표현을 잘합니다. 즉, 대표님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한 달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한 달이 그 다음에는 28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 한 달이 다음에는 24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충분히 알아야 차별화되는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표현할 만한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분 함량이 14에서 16%가 된 쌀이 있어 하고 내가 어필을 하고 싶은데 배경이 흰 그냥 문구야. 근데 이 사진은 어때요? 훨씬 좋죠. 왜? 정미소에서 찍었거든요. 그것도 머슴 복장을 하고. 물론 아까 전에 이런 연천 사진과 이 정미소 사진은 단 하루 만에 끝나긴 했지만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질보다 중요한 건 전달력이에요. 이거 마케처 T인데 이게 포인트 6번을 보면은 이 사진 보시면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여기에 보시면은 핀이 나갔어요. 핀이 나갔고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러고 있죠. 현장에서 못 발견한 거죠. 빨리 찍기 바쁘니까 현장에서 못 발견했어요. 핀이 나가고 눈을 감고 있어. 사진 쓸 수 있을까요? 쓰죠. 왜 쓰냐? 이 사진만 한 게 없겠다 싶으면 쓰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이 이제 그 기획을 하시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화질 강박증에 걸리실 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멋진 사진만이 내 상세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특히 오프라인 브랜드를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또 이런 고집이 더 많으시거든요. 왜냐? 내가 매장에 비치한 POP나 이런 것도 진짜 몇 개월을 고민해가지고 만들었고, 간판 같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디자인도 비싸게 의뢰하고 특히 화보 같은 거, 의류 쇼핑 화보 같은 거는 예술 작품이어야 돼. 이런 분이 계신데 상세 페이지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거 기다리다가 허송세월하는 것보단요. 전달력 있는 사진이라면 그냥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고객들은 이 눈 감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씨 눈 감았네 하고 쌀 안 타.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전달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찍어요. 전담 사진기사가 옛날에 있었지만 사진기사는 기획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쁘게 찍는데 정작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터가 요즘 카메라 워낙 좋으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기획자가 직접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엉망으로 나올 수 있고 눈 감는 사진 나오고 핀나 어긋나면 어떡해요. 물론 그것도 저희도 화가 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기획자는 많이 찍으면 돼요. 스튜디오가 한 1시간에 30장 찍을 때 저희는 한 100장, 200장 찍으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 고르면 되게 좋은 사진이 된다. 물론 2016년 6월에는 아직 스킬이 부족했는가 이렇게 약간 흐릿한 사진이 나왔네요. 그리고 컨텐츠 팁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상세 페이지를 좀 제대로 만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세 페이지 좀 보시면 되는데 머니 컨텐츠 포트폴리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링크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 링크가 아직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2달 만에 판매를 끝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뻔한 이야기도 친절하게 얘기하면 컨텐츠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벼가 재배하는 과정을 그냥 쫙쫙쫙 한 다음에 1000명의 농부들이 이렇게 8개 단계에 거쳐서 친절하게 뭐 벼를 재배해요 하면은 이 벼 제대로 만들었구나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자, 이 여름 나룻살, 그 쌀을 검색하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사람 주로 누굴까요? 20대 자취남, 10대 청소년 누굴까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30대의 엄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쌀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뭘까요? 엄마예요. 30대 엄마. 애들이 밥 잘 먹었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컨텐츠합니다. 즉 마케터는 고객이 원하는 걸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케터예요. 아주 우주의 끝에 있는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거를 눈앞에 갖다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마케터인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 애들이 먹어요. 애들이 먹습니다.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먹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명분을 일석이조를 잡죠. 어떻게 하냐? 호남미긴 하나 고시까리 아시죠? 2000쌀 아시죠? 신동진 같은 거랑 여름 나룻살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한 다음에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맛있어? 자, 여기 핵심이 뭘까요? 다른 쌀이 막 예를 들어가지고 막 조작이란 걸 해서 2000쌀이 막 1점이 나오고 고시까리가 1점이 나오는데 우리 쌀만 5점이야 이러면 믿을까요? 안 믿죠. 이게 아니라 다른 쌀도 맛있는데 우리도 못지않아요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상세 페이지 포인트는 물론 약간 오버된 수치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3개가 꽝꽝꽝 나와요. 그동안에 엄마의 눈빛은 어떤 확신을 바뀌는 거예요. 이 쌀 괜찮아 보였는데 애들도 잘 먹는데 끝. 왜? 지금까지 제가 본 상세 페이지 중에서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 상세 페이지는 2016부터 2011년까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주로 검색한다? 30대 엄마들이 주로 검색한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네요. 그 환불과 한정은 마케터의 기본 복장이다. 예, 기본 복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기본 복장이 뭐냐? 그냥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야 돼요. 100% 환불. 왜? 내 주장에 신빙성을 해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이씨, 이러면 다 환불한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난리 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제품이 엉망진창이면. 근데 100% 환불은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확보죠. 제가 회의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끔 미팅 때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 가구에서 가장 환불을 제일 잘한데 어딜까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25년 보증 걸거든요. 10,000원짜리 테이블도 25년 보증 걸어요. 그럼 다들 놀래요. 오씨 정말? 이케아가
성장했었던 가장 근본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물론 저렴합니다. 쓰다 보면은 아 싸네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중요한 것보다 아 그래도 이 제품은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이 환불제를 보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한정 걸어야죠,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 얼마나 달콤해요. 어차피 이럴 수 있어요. 아씨 내가 1000개 한정이면 1000개 다 팔면 못 팔잖아요. 여러분 1000개라도 파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1000개 팔 수 있으면 1000개 한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루에 20개밖에 못 판다면 20개 이상 팔려고 노력하려는 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20개라고 솔직하게 하고 20명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케터의 기본 복장이에요. 이건 그냥 잊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예, 뭐냐면 콘체트 팁. 마케터가 짧게 적을 때는 할 말이 없을 때뿐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오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마케터는 수다쟁이에요. 무슨 어떤 수다쟁이냐? 이런 수다쟁이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는 한 개 배너에 이렇게 딱 밑에 붙어 있는 한 개 배너인데 제가 일부러 쪼개놨습니다. 이게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도죠. 뭐 왜 싫어할까? 디자이너들은요, 그림에 글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엉망진창이잖아. 예쁘지 않잖아. 너무 정신 하나도 없어. 괜찮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잠깐 조선 왕조 519년 동안 임금님이 먹을 가장 좋은 쌀을 도착하던 마포나루 나루에서 그 임금도 먹기 전에 빼먹던 쌀 그걸 나루쌀이라고 했고 그것도 갓 여름진 햇살이라서 너무 맛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이어온 게 우린 여름 나루쌀이다. 겨울이면 겨울 나루쌀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죠.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원래 크기는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인데 이제 그래도 이걸 배치합니다. 굳이 배치해요. 예, 디자이너가 싫다 그래도 배치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포 나루란 마포는 서울의 서남부 저지대에 있어 강항으로부터 일찍부터 번성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수선 교통에 유지했던 마포 이거 뭐지? 네이버 지식인이죠, 여러분. 예, 네이버 그 어학사전이나 지식백과 보면 이런 거 써 있어요. 예로부터 마포나루에 쌀을 훔치는 사람들 마포 쌀도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지식백과도 여기 놔두잖아요. 사진에 캡션이 있으면 무조건 읽는다. 물론 이 정도로 이게 구구절절한 게 필요 없는 상품들도 있고 저희도 혹은 저도 요즘에 이 정도까지 독하진 않는데 그때는 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아까 제목에 써 있죠? 예, 이 결과 2달 팔았습니다, 여러분. 2달 팔았어요. 결과는 2달 판매. 예, 2달 동안 얼마나 팔았을까? 예, 2달 동안 23,000포 정도 팔았습니다. 여러분, 20kg 포대가 23,000포가 2달 동안 팔려요. 어떻게 됐을까? 1등 되죠, 1등. 예, 1등이 됩니다. 단숨에 1등. 단숨에 지마켓 기준 1등이 되죠. 아, 놀았네요. 그쵸? 놀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곧바로 사업을 접습니다. 접다. 잘 팔리는데? 접었어요. 왜 접었을까? 왜 접었을까? 예. 너무 많이 팔렸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뭐냐, 아까 전에 그 쌀의 유통 구조를 말씀드렸죠. 쌀의 마진은 2% 정도 됩니다. 2%인데 여러분이 2만 3천 포를 2개월에 만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할 돈은 얼마일까요? 무슨 얘기냐? 이거 선불이에요, 선불. 여러분 이거 팔려면은 선불로 이제 쌀을 사와야 돼. 쌀을 사와야 되는데 2만 3천 포를 2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정미소에 주는 돈 내가 3만 원에 판다. 그러면 내 마진은 600원이죠. 그쵸? 예, 600원인데 그러면은 29,400원을 2만 포의 돈을 줘야 돼요. 단순 계산만 억이 넘습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이 돈의 회수도 늦죠. 오픈마켓 특성상 신매출 후에 막 정산되기 시작하죠. 이 작은 경색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마진이 너무 박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사업자는 쌀은 아니네 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상태 페이지는 전설적인 상태 페이지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냐? 이 상태 페이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얘기해주고 팁도 얘기해 드렸지만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느 하나가 삐끗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삐끗된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마진율이라든가 왜 아직도 쌀 상태 페이지가 그 모양인데도 다들 잘 파는지는 이것 때문인 거죠. 왜? 쌀은 되게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맛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팔리는 컨텐츠 만들러 고고고 가시죠.